자, 목격자 K 모셨는데요. 그 당원 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코너에 몰린 한동훈이 입을 닫고 있는데 뭐 엉성하게 사과도 아닌 뭐 하고선 우물우물하고 넘어가고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완전히. 한동훈답지가 않아요. 한동훈다운 건 뭐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바로 이모가요? 제 딸이 이모가요? 맞아요. 바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건 이모가 아니라 엄마, 장인, 딸 다 나왔는데 내 처가 가요? 내가요? 지금 나와야 될 판인데 입 닫고 있어. 왜 예. 그런 거예요? 이거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당원 게이트가 처음 촉발된 게 11월 5일 이제 밤부터 그 다음 이제 자정 넘어가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사실 반응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반응이 아닌 당원 게시판에 대한 설정 변경으로 반응을 합니다. 관리자 계정.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월급 받고 일하는 당직자를 새벽 1시에 깨워서 그거 시키겠습니까? 아이, 그런데 안 되지.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큰일 나지. 지금 의심하는 건 그런 관리자 계정 아이디하고 비번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장비나 다 가능하잖아요. 한동훈이나 혹은 한동훈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대거 가지고 있거나 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공식 반응이 나옵니다. 주진우가 알림 문자로 허위 사실이므로 법적 조치하겠다. 유튜브 법적 예. 조치, 허위 사실 법적 조치. 예,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빨리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데 주진우는 계속 도망 다녀요.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8일차가 될 때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알림 없이 아, 요것도 재밌는데 일단 주진우도 지금 이런 주랭랑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 8일차에 그러니까 그저께일 거예요 아마. 아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정들을 다니면서 국회에서 다니니까 기자들이 계속 뻗치게 하잖아요. 네. 기자가 부르니까 한동훈이요. 아 군자는 대로행인데 간판 뒤로 숨어서 갑니다. 간판 뒤로 숨어서 도망가네. 이거 보세요. 간판 뒤로 야. 저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간판 불편하게. 뒤로. 이게 빨리 기자들을 빨리 피해야 되니까 저 그러니까. 뻗치게 하고 있으니까 쭉 지금 빨리 보면 도망가야 되니까. 손동작도 인터뷰 안 한다 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건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로 지금 한동훈은 계속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수많은 매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법적 대응했냐라는 그 포인트만 가지고 질문하는데도 전화를 피했거든요. 법적 대응 한다며 했어요? 이렇게. 아직도 얘기가 없고 뭐 가장 최근의 반응은 선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알림 문자를 날리는데 알림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까만색 바탕으로 알림 문자가 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야, 이 한동훈이 저렇게 예, 도망갈 아니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앞을 기자들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자, 뭐 제가 주진우 호주를 법률- 취하는 스타일인데. 주진우 법률자문위장 명의 문자 이렇게 태그를 담겨 있습니다. 주진우는 이제 한동훈 팀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죠. 예. 한동훈과 주진우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병준 기자를 고소한다고 그래서 이병준 기자는 제발 고소해라, 나 좀 고소해라. 특히 왜냐면 한동훈이 직접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직접 해라. 그래야 뭐 하여튼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다 까발린다. 예. 제발 고소해라. 그런데 고소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선별하고 있다라는 선별, 이야기는 하고 야, 예.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알림 문자 날렸는데 예. 아무도 시정 안 했어요. 예.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알림 문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겁줘서 좀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검사 출신 법률자문위원장이요. 죄목을 안 적어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죄가 없죠. 명예훼손죄여야지 죄목이 되죠. 그렇죠. 예. 이거는 법률가들이 다 비상식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하게 정당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 정당법상 지금 이 당원의 신상을 알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장에 보면요. 법조문을 한 2개 정도
딱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의혹 제기한 사람 중에서 공무상으로 그걸 지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혀 공무가 아니잖아요. 우린 저 개인 유튜브가 무슨 공무를 해요? 그렇죠. 우린 세금 내는 사람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요. 심지어 저는 책임당원으로서 당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당비도 내고 세금도 내는 사람이 공무가 아니야, 우린. 주진우는 제가 내는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예. 자,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사실 누설죄. 허위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왜 사실 누설죄죠? 그러게.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란 얘기지. 그러니까요. 지금 의혹 사실인데 왜 누설했냐 이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다 이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알림이다. 이건 그래. 법적인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다. 이건 그러네요. 주진우가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쥐어 짜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전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다시 그 앞으로 가면요. 자, 죄를 이야기할 때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는 법률가는 이렇게 뭐 추정을 하더라고요. 주진우도 아직 한동훈한테 확인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네. 한동훈이 내가 절대 아니다. 가족도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바로 여기 명예훼손죄라고 넣을 수 있는데 아직 한동훈으로부터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주진우는 그거죠. 아니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한동훈은 피하거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아니요. 이러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고맙습니다. 미친 척 해버리는 거죠. 한동훈이 그랬어요? 아니 첫 번째 아까 이제 맨 처음 거 보세요. 맨 예. 처음 거, 예, 맨 처음 거, 예. 아 미친 척해요? 한동훈이? 아니 이건 거의 미친 척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자 요거 앞에 거 보시면 네. 질문은 이거잖아요. 가족이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했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고맙습니다. 와. 이건 더 이상 추가 질문을 게시글 못할. 했냐 안 했냐 확인했다 안 했다 이거만 얘기하면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거 회피하는 거지. 거의 이거는 미친 답변을 척 못 하는 거지. 예, 완전히 개망신 당하더라도 이 자리는 피해야 된다. 답변 못 한다. 정말 목숨 걸고 도망가는 그런 목숨 뒷공무니가 보입니다. 그런데 간판 뒤에 간판 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스타일이 아닌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이 최근에는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 중앙일보에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 한동훈과 한핵관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라는 전원식으로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저렇게 주장에 윤색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답해라. 아 그랬어 막 그랬어. 예스냐 노냐. 이거 꼭 범죄자가 뭐 강도한테 예스냐 노냐만 대답해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추궁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을 향해서 겁박을 했어요 한동훈이.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 반박이 가능했으면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예스나 노냐. 대통령은 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박도 못하고 그 이후에도 반박 못했잖아요. 네. 그런 싸가지 없는 태도를 가졌던 한동훈이 기자들한테 예스예요 노예요 고맙습니다. 땡큐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정도로 한동훈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예요. 야 이거는 미친 게 아니라 교묘하게 미친 척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정확히 그거죠. 교묘하게. 이거 뭐 나중에 만일 법정 가면은 약간 정신병 진단서 낼 거 아닌가. 심신미약. 예,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농담, 저 완전 농담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거 편집했으면 좋겠네요. 편집 안 해도 돼요. 농담이에요. 예. 자, 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예.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 통상 업무 하거든요. 가령 오늘 통상 업무 중이에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출국하니까 출국장에 인사를 해야 되죠. 안 나가면 또 그걸로 정치적 해석,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올 게 뻔하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공손한지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더만. 이제 조금만 살려주세요야 완전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가리가 땅에 박힐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야. 예, 오늘 어제 야, 이제 앞에 오지도 않았어요. 예. 저쪽에 있는데 예. 아주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아유. 얼른 허리 굽히고 싶어가지고 네. 성급하게 살려주세요. 서둘러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사람의 아이고, 눈빛을 맞아, 보네요.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다른 앵글로 봤는데 예. 대통령은 눈을 피합니다. 눈 피하고 정진석도 저 째려보는 거 보세요. 저
저거 이 새끼 제가 진짜 에휴 이게 비굴하게 이 자식이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에휴 저걸 그냥 저 그 표정이야 정진석은. 그리고 대통령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얘는 그냥 계속 아유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의총등으로 한동훈의 비굴한 모습을 다 본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웃고 있는 것 같고, 있고. 예, 이런 그림입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아주 웃긴 건 또 이거예요. 대통령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계속 쳐다봅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어하고 아이고, 예.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듯한. 예, 한번 저는 살려주세요. 부탁해요. 대통령한테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아니 저기 원래 한동훈은 딴 데 쳐다봤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그 비교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멀리 지금 이미 날아가고 있는데 이러고 날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대통령님 보이십니까? 저 손 흔들어요. 그리고 지금 얼굴에 경련이 지금 나고 있어요. 애처롭다 애처로워. 다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짓고 싶은 표정을 짓는데 애처로워. 이 사람은 여기 지금 근육이 지금 예. 그 다음 예. 보시면 전에는 이랬거든요. 예. 악수를 할 때도 허리를 안 굽히는 안 자였습니다. 굽혔죠. 안 굽혔죠. 악수할 때도 이건 악수하기 전에부터 벌써 그냥 굽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냥 부릉부릉 시동 걸고 오시기만 해라. 얼른 내가 대가리 박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오셔도 허리를 그걸 꼿꼿이. 꼿꼿했죠. 무슨 뭐 김장수 꼿꼿장수가 김정은하고 악수하듯이. 그렇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이때 아무튼 허리 꼿꼿하게 세웠던 게 여러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먼 산. 딴데 쳐다보죠. 예. 먼 산 보죠. 이제 얼굴 얼굴- 실사 이거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그런 걸 대중들한테 일부러 쇼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이 안 좋으니까 너네들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해라. 그렇죠. 자기 지지층한테. 어. 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9월 달이고 이거는 10월 달입니다. 예. 이때는 안 나왔어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 한송장에. 이걸로 당시에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들이 잔뜩 네. 있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이때는 뭐 부산에 일정이 있다. 부산에 일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아니 그리고 대통령 이 행사하면은 무슨 그거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디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런 상황들 일단 한동훈이 정말 비굴하게 태세 전환한 게 어제는 의총장에서 진짜 눈 뜨고 못 볼 부끄러운 장면들을 연출을 했는데 네. 어떤 거예요? 주진우가 아까 이제 그런 알림 문자를 이상하게 보냈던 주진우가 유일하게 친한계에서 딱 한 명 나와가지고 어제 의총장에서 한동훈 편을 들어줍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억지는 거좀 설명을 해주세요.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당 차원의 조사가 힘들었다. 그리고 비방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도 기사가 힘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주진우가 주장한 겁니다. 예, 주진우 주장인데 정점식 검사 출신 의원이 바로 아니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건 진짜 논쟁할 여지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 정보를 식별을 못하게 하고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확인한 바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를 하면 되지 개인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헛소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정말 특이한데 비방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도 기소가 힘들다. 기소가 힘들다는 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행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책임당원 한동훈이라는 계정 그리고 가족 계정 그게 걔들께 맞다는 얘기네. 맞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이 말을 할 기소가 필요가 힘들다. 없습니다. 기소가 힘들다. 이건 그렇죠. 남이면 기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기소될 거니까 우리가 당무감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확히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사 의뢰와 당무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을 비판하는 입장의 의원들이 잔뜩 나와서 다 한 번씩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건 주진우도 간접 시인한 듯한 그러니까 한동훈을 마치 앉은 자리에서 매긴 듯한 장면이 돼버립니다. 그러네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정점식 의원이 실제로 지금 그 책임당원 한동훈이 악담을 써서 모욕 피해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부분도 정점식 의원 그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자체로 지금 반박이 되어버리죠.
이 자리에 의총을 원래 이 14일 날 하기로 했던 게 저거잖아요. 특감을 하냐 마냐 그걸 의총으로 정하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뭐 친한계는 11월 1일 전부터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해버리자. 그때 운영이 국정감사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다 나와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들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에 그거 하기 전에 이걸 빨리 해버리자.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뭔가 떡밥을 주더라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겼던 사람들이 질질질 끌려가지고 11월 14일 날 의총을 했는데 일단 그 특감에 대해서는 그냥 정리되고 넘어가고 오로지 한동훈 이야기만 했는데 친한계에선 아무도 안 나오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만 잔뜩 나왔는데 1번으로 강승규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뭐 김미애 의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강승규 의원이 딱 올라오니까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수사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당무감사 정도 이야기하는데 수사일을 해야 된다. 왜냐? 아니 지금 당 대표의 계정 혹은 당 대표 가족의 계정이 지금 사용됐다라는 의혹을 받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사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한동훈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인가 봅니다. 한 바퀴 다 들고 강승규가 딱 올라오자마자 강승규 발언도 안 했는데 한동훈이 일어나서 런했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서. 강승규 발언하려고 그러니까 도망갔다. 그다음 재미는 그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승규 발언은 이제 친윤이고 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 나를 공격할 거구나. 아 이게 예상하고 도망갔네. 정확히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네. 그 다음 상황은 한동훈이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건 뭐 최대 108명이 지금 동시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술렁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승규가 아마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 올라와서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요거는 2라운드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로 어쨌든 뭐 한동훈 원하는 결론이라도 내려주고 매듭 짓고 봉합하고 갈 수도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딱 원칙대로 그냥 다시 논의하자. 다시 논의하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한지훈 이름의 글들이 이렇게 와장창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의 딸이요. 예, 예. 한동훈의 딸 이름, 예, 딸 이름이 동명이인 혹은 동일인, 예, 동일인. 그래서 예. 한동훈은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제대로 된 대응을 입장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숨었다. 숨었다 도망갔다 코너에 몰렸다. 예. 미친 척 교묘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면 스케이트 타듯이 도망 다니고. 예. 네, 목격자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